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화폐상습진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화폐상습진에 소금물을 먹어도 되나요? 혹은 소금물을 많이 먹는 게 화폐상에 좋다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에 소금물을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화폐상습진에 소금물이 좋다, 이걸 많이 먹으면 화폐상습진이 낫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천하기 전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화폐상습진에 소금물을 도대체 누가 먹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화폐상습진에 소금물을 좋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의 베이스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폐상습진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화폐상습진에서의 화폐상습진이라는 건 습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습진에 속하는 줄 아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한포진,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직학적으로 이걸 병리학실에서 쫙 결편을 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습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라고 병명을 한 거거든요. 즉 각질층의 사이에서 화폐상 습진의 해면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진이라는 병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화폐상 습진이 바이러스에서 생겼다라는 건 정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화폐상습진이 바이러스에서 생겼냐라는 주장을 하냐면 화폐상습진의 특징이 뭐냐면 수포거든요. 막 작은 수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게 터지면서 진물이 나오거든요. 즉 화폐상습진에 생기는 작은 수포들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포로 오해한 겁니다. 습진에 의한 수포는 소수포가 생기면서 그게 터지면서 삼출물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해면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 습진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수포가 생기는 건 사실은 풍선화 과정입니다. 해면화와 다르게 세포질 내에서 간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커지면서 수포를 형성하는 게 풍선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습진에서 피부가 소수포가 생기면서 뽀글뽀글뽀글 커지면서 진물이 흐르는 걸 해면화라고 하거든요. 풍선화는 해면화와 다르게 세포질 내에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부종에 의해서 수포가 생기면서 물이 뻑뻑뻑 차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포는 실제로 화폐상습진에서 작은 수포와 달리 굉장히 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게 있죠. 헤르페스가 생기면 수포가 몸에 빵빵빵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 여드름만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개 띠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 단순포진이 있죠. 입술에 포진이 생기잖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에 포진이 생겼을 때 포진이 어때? 크기가 좁쌀만 하죠. 그래서 크게 생기거든요. 근데 화폐상습진에서 수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화폐상습진이 바이러스 감염에 생겼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T세포에 의해서 NK세포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구멍을 뻥 뚫는다 이겁니다. 그때 그 사이로 염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분에 의해서 부종이 생기면서 수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도차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종이 안 생기니까 충분하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염도차에 의한 삼투압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수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수포가 생기는 건 조직이 파괴됨으로써 풍선화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삼출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염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포를 보게 되면 거기에 호중구라던가 이런 면역세포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즉 싸움에 의한 염증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포는 단순히 수포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정말 그걸 묻고 싶어요. 무슨 바이러스? 도대체 바이러스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화폐상습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왜 검출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냐는 걸 특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는 잠복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잠복 감염이 있어요. 근데 화폐상습진이 그럼 잠복 감염인가요? 갑자기 생기거든요. 전구 증상이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죠? 우리가 채통이 생긴다던가 오한이 생긴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죠. 설사난다던가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도 없어. 단지 화폐상습진은 그냥 습진 반응, 그죠? 피부 증상만 존재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상습진이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포진,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은 형제관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 혹은 오래된 경우에 화폐상습진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화폐상습진과 한포진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포진과 아토피 피부염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도 올바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의 염분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화폐상습진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감염도 아니고 그리고 염분 섭취에서 엄청나게 효과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체액정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부종을 해결하고 그리고 체액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상습진의 염분 섭취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맹신하셔서 지속적으로 염분 섭취만 했을 때 화폐상습진이 혹여 악화되거나 치료 기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폐상습진은 체액 정체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체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종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정강이 그리고 팔 부분에 많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종과 관련된 관리들을 하는 건 올바른 관리 방법일 수 있게 되겠지만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사기에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